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쉽게 버리게 되는 음식 쓰레기, 텃밭 부산물이나 잔사물, 잡초 등을 활용해서 더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더 맛있는 채소를 가꾸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물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텃밭마다 흙의 상태는 상당히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 약간의 도움이나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공유해봐요. 돈 들이지 않고도 비옥한 토양을 비교적 단시간에 만들 수 있으면서 토양의 구조를 작물이 잘 자라게 바꿀 수 있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 집에서 우리 텃밭에서 나온 폐기물은 딴 데 내다 버리고 작물을 키우기 위해 또 다른 데서 거름을 구입해 온다면 여러모로 낭비가 됩니다. 괜히 돈과 노력이 들어요. 하지만 주변에 항상 있는 음식 쓰레기, 텃밭 부산물, 잡초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먼저 텃밭에서 직접 음식 쓰레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텃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 쓰레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활용 가능한 것들은 예를 들면 채소 다듬고 남은 거나 버섯 꽁다리, 아니면 과일 껍질, 커피나 차 찌꺼기,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 껍질 등 흙으로 가도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이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흔히 잔반이라고 하는 조리된 음식, 즉 간이 들어간 음식이나 익힌 음식은 밭에 바로 묻어서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커피나 차 찌꺼기 정도를 제외하고 조리된 음식은 활용하지 않아요. 이런 먹다 남은 음식물들은 소금기를 빼고 배양토를 이용해 흙퇴비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 대신 음식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과일 꼭지나 계란 껍질, 조개 껍질, 견과류 껍질 등은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텃밭에 묻어주면 돼요. 아직 작물을 심지 않아서 남는 공간이나 작물과 작물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음식 쓰레기를 직접 묻어둡니다. 물론 땅콩 껍질이나 마늘 껍질 같은 거 아니면 잘 말린 것들은 흙 위에 그냥 얹어 놓으면 되죠. 멀칭의 효과가 있고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흙으로 변하면서 퇴비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냥 텃밭 위에 버려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음식 쓰레기는 흙에 묻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해도 빠릅니다. 특히 과일 껍질의 경우엔 꼭 흙에 묻어주어야 합니다. 지렁이나 다른 토양동물들에게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고 흙에 잘 묻습니다. 지렁이들은 달콤한 과일 껍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깊이 묻을 필요는 없는데 되도록 덩어리지지 않게 잘 펼쳐서 묻는 게 좋습니다. 마치 콩고물 묻히듯이 흙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해주면 더 빨리 흙으로 돌아가고 덩어리 져서 상하는 걸 방지해 줍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방법은 음식물을 썩히는 방식이 아니라 토양동물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토양동물이 먹거나 잘게 쪼개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고 곰팡이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도 음식물을 묻고 2, 3주 후에 확인해보면 꽤 많이 분해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과일 껍질은 토양 동물들이 알뜰히 먹어버려서 얇은 막만 남아있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계란 껍질이나 딱딱한 양배추 심 같은 것들은 꽤 오랫동안 남아있는 재료입니다. 잘게 부숴서 묻어주면 도움이 돼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음식물 분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토양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몇 주만 지나도 토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한여름이나 장마철에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묻는 이런 방식은 중단합니다.
음식 쓰레기를 묻은 자리를 표시해두고 중복되지 않게끔 합니다. 텃밭의 공간이 많이 비는 시기인 가을, 이른 봄에 꾸준히 음식 쓰레기를 다양하게 묻어놓으면 다음해 작물들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잘 자라게 된다는 걸 관찰할 수 있답니다. 작년에 수박과 호박, 참외를 심은 밭인데요. 간격을 넓게 잡고 심어서 그 사이에 수시로 음식 쓰레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매주 확인해 보면 지렁이와 공벌레 같은 것들이 바쁘게 활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 저는 수박과 참외를 다른 장소에도 심었었는데 이곳은 농협에서 구입한 퇴비를 넣어 밭을 만든 곳입니다.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키웠던 과일을 수확해서 맛을 비교해 보았더니 역시 이쪽 음식 쓰레기를 묻은 밭의 과일이 훨씬 맛있었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텃밭에서 참외나 수박 같은 것을 키우면 파는 것보다 맛이 없어서 사 먹는 게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작년엔 음식물 퇴비를 이용해 키운 수박과 참외는 마트에서 사 먹는 과일보다 훨씬 달콤하고 아삭했어요. 물론 올해도 이 방법으로 키울 예정이랍니다. 한여름철이 되면서 텃밭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주고 그냥 방치하게 되었는데 열매는 계속 많이 달리더라고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다른 쪽에 심은 참외는 벌써 정리 대상인데 음식물 퇴비로 키우고 있는 이쪽 참외는 계속 열매를 달아서 가을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많이 따먹게 되었답니다. 음식 쓰레기를 텃밭에 묻으면 가스가 발생한다든지 흙이 썩어버린다든지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듣기도 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지속적으로 농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해서 흙 속의 벌레도 미생물도 없는 상태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취미 텃밭이라 농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렁이나 토양 동물들이 음식물들을 빠르게 먹어치우면서 처리해서 오히려 텃밭에 도움이 되었지 피해가 된 적은 없었어요. 또 한 가정에서 나오는 정도의 적은 양의 음식 쓰레기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음식 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바로 작물을 심었는데도 오히려 너무 잘 자랐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봄 음식 쓰레기를 묻고 일주일이 지나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다시 일주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많이 분해가 되었죠. 물론 아직 분해가 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 위에 바로 모종을 심습니다. 텃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고 보면 남은 잔사물이나 텃밭 부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하고 어디 다른 데 갖다 버리려면 큰일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들도 좋은 토양의 재료가 된답니다. 당근 줄기를 이용해서 정말 작은 새싹 주변을 좀 덮어주었는데요. 수분도 유지하게 해주고 모종에 힘이 생기기 전까지 지탱해주는 역할도 하죠. 수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여러 이파리들, 수확이 끝나서 베어낸 줄기들을 텃밭의 멀칭 재료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텃밭에 있는 잡초는 작물이 먹어야 할 양분을 뺏어 먹고 자기만 혼자 잘 자라는 얄미운 존재인데요.
이건 잡초를 뽑아서 딴 데에 갖다 버렸을 때는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잡초를 잘라서 그것으로 텃밭을 덮어준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잡초가 먹은 영양은 그대로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오히려 태양의 에너지를 더해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잘려진 잡초 뿌리는 그대로 땅속에 남아서 훌륭한 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텃밭 작물의 경우 그 일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간 만큼의 양분을 보충해줘야 유지가 가능하지만 잡초를 뽑거나 잘라서 그대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토양은 비옥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이 이론적으로는 나옵니다. 그렇다고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잡초를 싹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잡초를 제외하고는 그 세력을 작물보다 약하게 꺾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라낸 잡초는 여러모로 이용 가치가 있어요. 잘라낸 잡초는 훌륭한 멀칭 재료가 되죠. 씨를 뿌린 후 잡초를 덮어두면 물을 줄 때 흙이 파이는 것도 방지하고 수분도 유지해 줄 수 있어요. 당근 씨를 파종 후 잡초를 덮어주었는데 며칠 새 햇빛에 잡초가 말라가니 그 사이로 당근 새싹이 잘 돋아나고 있네요. 모종을 심고 나서 주변을 잡초로 덮어주면 수분도 유지해주고 흙이 딱딱해지는 것도 방지해서 작물들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종이 웃자라고 있어서 조금 일찍 심었는데요. 모종 주변에 잡초들을 많이 모아놓았어요. 잡초가 보온제 역할까지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히 버려지는 것들을 잘 활용해보면 웃거름 구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확한 채소도 훨씬 맛있습니다. 양배추를 처음 키울 때 주변에 물어보니까 양배추는 정말 벌레가 많다. 양배추는 정말 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 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살충 효과가 있다는 마요네즈 희석액을 여러 번 뿌려주었고 복합 비료를 조언대로 여러 번 주었어요. 그렇게 키워서 수확한 양배추를 먹어보니까 너무 비리고 맛이 없어서 놀랐답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양배추보다도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벌레가 보여도 마요네즈 희석액은 절대 뿌리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았어요. 잎이 쑥쑥 커지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음식물 퇴비나 모자라면 농협에서 구입한 개분 퇴비를 주었어요. 천천히 작게 자라고 벌레도 많이 먹었지만 정말 맛있고 아삭한 양배추를 수확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유기물들을 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려 보았어요. 잡초나 텃밭 부산물들을 따로 버리려면 어디 버릴 때도 마땅치 않고 아무데나 버리면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텃밭에서 직접 재활용하면 거름 구입 비용도 아끼고 여러모로 참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음식 쓰레기를 텃밭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은 이미 작물들이 곳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활용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수확을 다 마쳐서 여유 땅이 있는 가을철부터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지속적으로 농약과 살충제를 사용했던 밭이라면 음식 쓰레기를 분해할 토양동물이나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썩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 활용을 시작하시려면 내 땅에서 유기물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분해되는지, 토양 동물들이 충분히 활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작물을 심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